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교황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하겠다며 사실상 방북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교황의 역사적인 방북이 가시화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이죠. 주 교황청 한국 대사를 지냈던 성염 전 대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사님. 참여정부 시절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황청 대사를 지내신 거죠? 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갔습니다. 네, 1991년과 2000년에도 교황의 방북이 한때 추진되다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대사님께서 재임하신 도중에는 교황의 방북이 추진된 적은 없었는지요? 예, 제가 있을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교황청 방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말씀은 드렸지요. 남과 북을 함께 와주시면 좋겠다는 그렇게 예우에 찬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뒤로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무산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그때는 아직 그 북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네. 그런 생각이 조금 압도적이었겠죠. 교황청 내부에서도. 그래서 그게 미뤄지고 말았죠. 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밝혔을 때 교황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다들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초청장이 오면 곧바로 응답하겠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확실한 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2018년만 들어와서도 네. 벌써 10번을 한반도에 관한 발언을 하고 거기 함께 모인 수만 명의 신도들하고 지금 우리 기도하자고요. 지금 남북이 만나니까 북미가 만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런 국제적인 사안에 스스로 또 그렇게 당신이 걱정하시는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듯이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렇게 적극 응답하셔서 참 좋았습니다. 네, 2013년에 즉위한 이후에 한반도에 줄곧 관심을 가져오셨고요. 내 마음속에 항상 한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이제 방북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그거야 저는 이제 추측이 어렵지만은 아마 전체 이게 판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주저주저 한다면은 조금 오히려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잘 풀려가면은 지금 중국과의 그 문제가 가장 그 교황청에서 심각하게 봅니다. 네. 즉 중국과 이 우호 관계를 갖고 애국교회라는 중국 교회와 아주 정상적인 주교 임명이나 그 교회 활동을 보장받는 이런 그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아주 급속한 속도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보조를 맞출 수도 있고 그러나 가시긴 가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한 적이 있어요. 네.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경탄, 이게 그리스도교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도 그와 같은 것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따라서 그걸 더 격려하고 전 세계가 지금 인권 문제 삼는다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분유를 하면서 더 인간 존중이 크게 일어나기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와 함께 보조를 맞추기를 그와 같은 인류 보편의 사상을 얘기하시겠죠. 네. 북한에 성당이 있긴 합니다만 사제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실제로 북한에 신도가 있는지, 가톨릭 신도가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거기에 장충성당이라고 네. 있고 또 가톨릭 신도 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뭐다 이렇게 하면서 의혹의 시선을 보내지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성당이고 진짜 이 신자라고 믿어줘야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신뢰가 가면서 어떤 그 걸음이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오히려 그 종교가 훨씬 그때 열리는 기회가 생기고 중국도 자기 3자 운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종교 문제에 문을 열듯이 북한도 아주 쉽사리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황께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또 미사도 직접 집전하시고 그건 하시겠죠.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전 세계에 방송이 되고 타전이 될 텐데 자, 북한이 대외 개방 속도를 한층 빠르게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커밍 아웃 할 때는 네. 이보다 왜냐하면 유럽 전체가 그리스도교 국가고 남북 아메리카가 그리스도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 좋은 그 이 제스처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것을 지금 자기 것으로 공치사를 하는데 만약에 교황께서 그런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를 서두르거나 아니면은 뭐 판을 뒤집거나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오히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그 외교적인 한 수를 띈 것 같아요. 네. 북한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중국도 공산주의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지금 종교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북한이 왜 그것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대사님, 그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황께서 줄곧 관심을 가져오셨고요. 또 실제로 방북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2003년에 지금은 송인이 되신 그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는데 그때 북핵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북핵 문제는 점진적으로 평등하게 그리고 결연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여기서 나머지 첫째하고 셋째는 지금 국제사회가 보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러나 두 번째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문제를 본 거죠. 두 한국을 놓고요. 그래서 한 나라는 세계 최강의 국가로부터 해구산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로부터 고립돼서 재래 무기라고는 도대체 남북 이 대결에서 가치가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더군다나 제2차 이라크전에 났을 때 새벽에 그 토니 블레어가 BBC에 등장해서 다음 자리는 북한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국제사회도 유의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들어가라. 이런 제안이 들어있던 것 같아요. 네, 대사님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특사단으로 교황의청을 대사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만나서 뵙는 프란체스코 교황은 어떤 분이세요? 네, 그분은 정말로 상대방의 그 얘기를 경청해 준 그런 분이었어요. 2013년에도 제가 찾아뵈었을 때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 한반도입니다. 네. 이게 찾아오셔서 좀 통일과 화해를 위해서 격려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하면서 이해를 표시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그 4월 6일하고 작년에 전 세계가 언제 미국의 스텔스가 북한을 공격할지 모른다 이런 식의 그 분위기였을 때 네. 유일하게 한반도 문제를 놓고 김정은 씨, 트럼프 이름을 지적하면서 여러분의 치킨 게임으로 인류가 몰살해가는 그런 위기를 당해서 안 된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 새로 취임한 대통령도 특사를 보내서 그분에게 얘기하고 더군다나 트럼프의 교황 방문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좀 트럼프에게 해달라고 이런 부탁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대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